이번 사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과거에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서울 용산에 있는 이태원동 주택가에 한 택시기사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이걸 급발진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지금 이번 역주행 참사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당시 택시기사도 한 셈이죠. 구장처장. 네.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고 먹통이었다. 여러 말을 듣지 않아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판독한 결과 아니었다. 밟았던 건 바로 가속 페달이었다. 이런 부분도 좀 경찰이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기억한 것과 자신이 행동한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발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그 택시 기사의 어떤 그 페달 블랙박스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는 본인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기억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이 자의적인 기억일 뿐이고요. 예. 실제 그 시간에 이 자신의 발이 움직인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6번 밟았다. 그러니까 기억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시청역 이 사고의 경우에도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예. 그 주장이 실제로 그래야 했는지는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2시간 정도 직접 조사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역주행인지 몰랐다는 사실 좀 진술이 어찌 보면 바뀌어 보이는 듯한 취지의 얘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많이 참고 사례를 두고 지금 집중 수사에 나설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9명이나 되는 무관 시민이 지금 숨진 참사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될 거냐?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건 실수이기 때문에 살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최고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은 묻지마 살인이니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5년 이하 금고, 이게 최고치가 5년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문철 변호사 얘기, 그 허주연 변호사님, 단순히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드러나도 최대 징역 5년이다. 이게 정서와 국민 정서와 맞는 거냐 이런 뭐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었죠. 그렇지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처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의 범죄보다는 그 법정형 자체가 다소간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려 9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그 이상의 사람이 다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절반, 그러니까 7년 6개월까지 상한으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 양형 기준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일반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을 선고를 하게 되고요. 예.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권고되는 양형량이 최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앙선 침범과 보도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 사유가 2개나 결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예. 회피 동작을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5년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아무리 반영한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형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좀 높이되 양형 기준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 역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교통사고도 어느 정도의 어떤 처벌 수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숨진 9명 희생자 사망자에 대한 연결식이 엄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서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이게 운전 미숙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5년,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부분까지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이 추가적으로 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임준태 교수님. 여기 보면 아예 이제는 몇 가지 증거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가 돌았을 때 해당 호텔 엘리베이터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을 저희가 경찰이 조사해 보니 부부싸움 모습은 없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급발진인지 급가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이 해당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 뭐 이거를 언급한 것 같아요, 경찰이. 그렇죠. 일부 네티즌이 올렸던 내용들이 지금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고 발생 후에 뭐 호텔 내부에서 나가는데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그 탑승 전의 어떤 상황이 또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예. 아마 오늘 이제 그 경찰 조사에서도 이 지금 부부는 싸움한 적이 없고, 또 그런 내부 영상에서도 뭐 다투거나 특히나 이 대화를 한 녹음한 그런 영상들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탑승 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임준태 교수께서 지금 뭐 일단 애초에 제일 먼저 온라인송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뭐 억측 루머 정도였다. 부부싸움은 아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고 딱딱했다. 혹은 스키드 마크 없다. 전문가로서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 사건의 원인이 어느 쪽으로 조금씩 쏠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그 조선 호텔 쪽에서 나오는 그 양방향에서 예. 일방 통행인 그 자체를 지금 몰랐던 거거든요. 예. 지금 역주행인 걸 몰랐다는 그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본인의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상당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예. 결국은 통상적으로 편도 2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인 것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편도 4차선에서 일방 통행에 많은 차량들이 밀려오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아마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운전자의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예.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본인들은 지금 뭐 급발진이라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애초에 역주행인지를 몰랐던 그 단어 한마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로의 특성 자체를 모르고 그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알려진 새로운 얘기는 앞서 만나봤던 그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 1번 경찰의 발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발표 중에 하나가 저 주차장 출구 턱부터 가속 상태였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어제 2시간여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역주행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얘기. 글쎄요, 조금씩 속도가 늦지만 가닥은 잡혀간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중간 정리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고 공간, 바로 조금 더 현장으로 가보면, 저 영상에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지금 일주일 거의 내내 시민들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각기 다른 본인들의 방법으로 손편지도 쓰고 뭐 커피, 비타민 음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국화꽃까지 이 희생자들,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데, 글쎄 저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제가 조롱쪽지의 내용은 절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쪽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니까 실제로 경찰이 이 사람 수사에 착수한, 본인이 먼저 자진 출석해서 자수를 한 이른바 조롱쪽지 사건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차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뭐 가짜 뉴스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인간이라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들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아닌가요? 근데 정말 저런 이 글들을 옮겼다는 거, 과일에 비유해서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해 저런 걸 올렸다는 거 도저히 믿길 수가, 아무리 장난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도저히 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네티즌들 통해서 이제 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저런 글을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같은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참 인간 이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특히 저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노한 시민들의 어떤 고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다 보니까 2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예. 자진 출석해서 자수를 했는데, 일단 경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일단 입건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뭐 이 글뿐만 아니라 몇 가지 또 글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생각으로, 무슨 심정으로, 무슨 감정으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상대방의 어떤 슬픔, 아픔에 대해서 최소한 공감을 가진 게 인간의 기본 속성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사들 반드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차마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온라인상에 등장하고, 그러게요. 왜 이런데 힘을 쓸까요? 경찰이 조사 시작하니까 자수한 남성도 있고, 실제로요. 그래서 구자영차장님 네. 보니까 아예 경찰이 해당 사건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저렇게 추모 분위기에 조롱 쪽지에 나가는 걸 아예 수거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하고 있고 이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얀색 국가꽃이 놓인 걸 보면서 이 아픔을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뭐 몰지각한 그 분들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이런 그 유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여러 쪽지 가운데 이 조롱 섞인 표현이 담긴 이 쪽지의 경우에는 이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쪽지를 쓰신 분들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쪽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지만, 예. 오히려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이 조롱 섞인 쪽지는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사고 원인은 저희 뉴스탑10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그 사건의 속보 원인을 쫓아가면서 명명백백히 사고 원인을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